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의 힘이 연말로 가면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죠. 거기에 주인공이 됐던 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8%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GDP 확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또 하향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지표들까지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반도체부터 신재생 줄줄이 다 하락이었잖아요. 근데 또 하룻밤 사이에 뉴욕장은 모두 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면서 우리 장 금요일 전략 같이 챙겨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양지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날은 전 업종이 상승이었는데 어제는 보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해운 운수 쪽이 낙폭을 조금 키웠고요. HMM 좀 많이 밀렸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과거 대비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이날 양지수가 하락했던데 이유는 미국의 차익 실현성 하락이 영향을 줬고요. 국내에서는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가 드디어 확정이 됐죠. 굉장히 반가웠으나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이라는 문구가 순간적으로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도 직후 매물 출회가 있기도 했죠. 하지만 내용상으로 놓고 본다면 연말에 매도할 이유가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26일 전까지 빠르게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움직임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겠죠. 매물 부담을 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오전 이제 한 11시경 됐을 때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쭉 밀렸어요. 그때 당시에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 유입을 해주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섹터로 들어가 볼까요?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고 급등했고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반도체 업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 반도체 쪽, 자동차 쪽 개선세가 여전히 도드라졌다라는 게 눈에 띄었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좋은 시세를,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줬죠. 그 밖에는 수소 쪽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SPOR 등을 필두로 올라갔고요. 2차 전지 쪽은 어제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차그룹 LFP 직접 개발 이슈 등에 조금의 영향을 받기도 했네요. 자, 로봇과 틱톡샵 관련한 종목들 강세 있었는데요. 로봇 쪽은 대동 이슈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동과 대동기어, 대동금속이 나란히 상한가 세 종목 기록했고요. 틱톡샵 이슈로도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플레이디가 세 종목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광고, 미디어, 마케팅 쪽 종목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이쪽은 테마성 종목군이었고요. 시장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어제였습니다. 자, 코스닥의 지각 변동 이야기 지속 말씀드렸었고 시장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로 이렇게 줄을 좀 세워놔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다 코스피로 이전 예정이거나 이전 승인 대기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제외하고 놓고 본 나머지 알테오젠, HPSP, 레인보우로봇, 리노공업, LS 머티리얼즈 등은 코스닥 150 내에서 순위가 올라갈 여지가 있죠.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원래 속해 있던 단지 내에서도 평수를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에 대한 기대감 등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어제 21%나 급등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수급적인 모멘텀이 추가됐죠. 여기에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딱 떠오르면 바이오 섹터니까요. 이쪽 보죠. 12월 20일경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바이오의 내년도 모멘텀, 임상과 FDA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살폈죠. 밤사이도 유한양행 관련해서 존슨앤존슨과 모멘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가 올라올 때 제약 쪽이 빠졌던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낙폭과대 혹은 기술력이 있거나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가 있는 쪽을 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바이오 올림픽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습니다. ADC 기술과 비만 치료제 쪽의 모멘텀 기술 좀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 펩트론 등의 종목군들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여지없이 바이오 쪽이 나름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여기에 양도세 완화 이슈가 더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된 내용이 있죠. 바로 첨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입니다. 일정상 바로 오늘 본회의가 진행이 되네요.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지원법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첨생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2018년도 8월에 발의가 됐었고요. 2020년도 8월에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3년 정도 지났는데 600명 정도만 재생의료 혜택을 받다. 너무 제한된 접근성 아니냐,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을 늘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관련한 개정안의 발의 이야기가 계속 됐었죠. 그것이 진행되어서 바로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따라서 시행이 된다면 그 모멘텀을 크게 받아갈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첨단 바이오, 그러니까 첨생법의 지금 현행 내용을 좀 보시면 환자 세포를 채취 검사해서 제약사의 원료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때 의료기관은 인체세포 관리업 허가 의무가 있는 쪽에서만 환자의 세포를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야지만 환자가 관련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GMP 시설이 필수인데 이것을 마련하기가 중소형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대형 병원 일부, 대형 제약사 일부들만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정해서 관리업 허가 없이도 채취나 공급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과 그 분야를 더 넓힌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담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통과하게 된다면 세포치료 임상시험인 더욱 활발해질 수 있겠죠. 이런 바이오 쪽의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와 첨생법 개정안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바이오 대표주자뿐 아니라 다양한 종목군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포치료 쪽으로 본다면 지시셀, 큐로셀, 박셀바이오, 차바이오텍 등이 최근에 조금 시세가 있기도 했었죠. 다만 업계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라는 목소리입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대전에 GMP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점검하시죠. 다만 큐로셀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더블 모멘텀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분명한 건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이오가 하반기, 특히나 4분기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FDA 개별 임상에 반응을 하고 고금리가 완화되고 패시브 유입에 대한 기대감, 알테오젠, HLB 등을 필두로 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양도세 완화 이슈 거기에다 일정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죠. 그러다 보니 종목들도 분위기가 하반기에 돕니다. 셀트리온부터 녹십자, 유한양행, 알테오젠, HLB, 지시셀, 펩트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타면서 올라가는 종목군이 더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멘텀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반도체 무한 루프 얘기해 드렸죠. 빅테크 AI 전력 투구가 메모리와 비메모리 자극하고 업황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그 분야 관련주 찾기에 시장은 굉장히 바쁘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한 맥락의 뉴스 등이 계속 추가가 되네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의 신호탄은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쏴줬죠. 그리고 수출 개선세가 명확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 부분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에서 내용을 보면 AI 스마트폰은 대당 4GB 혹은 8GB D램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진행이 될 경우 반도체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요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겠다라는 사재기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 사재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꺼내놨죠. 여기에 애플도 온디바이스 AI 연구개발 관련한 내용을 밤사이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 테마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CXL 관련한 뉴스도 어제 엑시콘 쪽에서 신호를 줬죠. 엑시콘 CXL 2.0 테스터 개발 완료 기대감 속에 장중 엑시콘이 강세 흐름 나타냈고 시간 외에서도 엑시콘, 코리아 서키트,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엑시콘에 대해서는 CXL 테스터 기업으로 12월 14일에 방송했던 바가 있죠. 반도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저희가 IT의 신을 모시고 방송을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였지만 주문형 반도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디자인하우스 쪽의 가온칩스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관련한 수주를 내기도 했죠. 그래서 장중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CXL이나 온디바이스 AI나 모두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품종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각 빅테크 업체들, 각 고객사들은 자기들에게 맞춤된 반도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퍼져나갈수록 그러면 다양한 반도체가 설계되고 개발되고 생산되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해진 게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테스트 기업 등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온디바이스 AI가 나왔을 때 왜 테스트 소켓, 리노공업 등이 강세를 기록했는지 그 맥락이겠죠. 결국에는 나오는 뉴스들의 고리고리를 찾아보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에 관련해서도 계속 중요도가 언급되니까요.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테스트 소켓 업체들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만 반도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당연히 좋았죠. 오늘 밤 사이의 시세인데 마이크론이 9% 정도 급등했고요. 램리서치,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서 KLA나 램리서치와 같은 장비주도 올랐고요. 여기 밑에 세 종목은 반도체 소재 쪽입니다. 반도체 소재 쪽이 강했다라는 것은 출하와 가동이 증가한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국내에서도 반도체 출하량, 가동률 증가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잘 팔릴 것이야 라는 것은 반도체가 산업 전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의 경기도 좋을 것이야 라는 것을 나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돼서 뉴욕장 반도체부터 해서 줄줄이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테슬라 쪽인데요. 테슬라와 함께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쪽도 강세였습니다. 이유는 어제 국내 장중에 나왔던 뉴스기도 했죠.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상향을 검토한다. 비단 전기차 쪽만은 아니고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엘버말 등도 강세였고요. 태양광 쪽의 인페이즈, 썬노바, 퍼스트솔라, 썬런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재생 쪽이 다시 한번 살짝 힘을 받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국내로 연결지어서 연결고리를 고민해 본다면 미국에서 국내 차들의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 있고 미국 전기차들이 괜찮다면 국내 전기차 쪽도 모멘텀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면 자동차 부품 쪽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주들 연결고리를 한번 넣어봤고요.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미국이 우리를 또 친다고 우리도 한 방 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정제기술 수출 금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히토류 쪽 이슈도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방향 확인하시죠.
자, 글로벌 원샷입니다. 앞선 내용을 다 담아서 뉴욕장은 올라섰습니다. 전일 급락은 제로데이 옵션 여파였다라는 분석 등이 있었고요. 차익 실현 압박 등이 같이 맞물렸겠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긍정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인플레 완화나 금리 인하는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했죠. 앞서 봤던 미국의 중국 대리기, 그로 인해서 미국 내 전기차, 태양광 쪽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실업수당 청구도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은 이것을 경기 부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금리를 올릴 여지가 점점 더 없어지네 라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요. 시장은 올라섰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멱살잡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와 경기 모두 다 괜찮아라는 신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8.6% 올랐고 시티,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서 투자 의견을 모두 줄줄이 상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쪽에 관세 상향 검토하며 테슬라와 인페이즈 각 섹터 대표 주자들 강세였고요. 카니발 예상 상회 실적 내놓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도 같이 올랐네요. 이것도 역시 경기가 좋아야지 크루즈 여행을 가겠죠.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뉴욕장 괜찮았다까지 전달드렸고요. CES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 낸 자료에 기반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AI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코트라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SBB나 PVV 외에도 더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꽤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로봇 외에도 헬스케어라던가 눈여겨볼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했네요. 제가 추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무튼 코트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AI, 로봇, 헬스케어, 자율주행 모멘텀 등 받아간다라는 거 CES 관전 포인트로 두고 체크하시고요. 자율주행 얘기에서 요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구글 웨이모 측에서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사고 건수가 85%나 적었다라고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지켜보면서 자율주행 언제든 모멘텀 받을 여지 있으니 확인해 보시죠. 자, 로봇은 이슈가 쉬지 않습니다. 주가는 쉴지언정 이슈는 쉬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이틀 전이었나요? 수정앵커 전해주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첨단 로봇 제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가 밀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순찰 로봇, 방산 로봇 혹은 로봇계 등의 정책이 계속 나오죠. 이것은 LRG 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을 계속해서 자극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대동의 포스코와 원격 조정 로봇 개발 이슈, 여기에 한국투자에서는 두산로봇 미주 투자 재개로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를 또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20일에 이 소식이 있었죠.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말은 택배 서비스 사업과 배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과 로봇이 추가된다입니다. 결국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정책적으로나 대기업의 투자 면모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사람을 대신하는 분야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족보행 로봇 하면 LRG나 레인보우 요즘에 많이 언급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드론인데 러우 전쟁, 이팔 전쟁, 그리고 이번 예멘 후티 반군의 움직임에서도 드론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른 무기보다 싼데 훨씬 더 효용이 있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죠. 드론은 전파 교란과 거짓 신호 입력 등 그리고 군력 소진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일정상으로는 산업부의 국가 중요 시설 대드론 체계 고도화 협력 체계 구축 관련한 일정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드론 부대 앞당길 것이다 이런 코멘트 내놓으면서 드론에 대한 모멘텀을 자극했던 바 있는데 약간 12월에 다시금 드론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드론 관련해서는 뭐 전통적인 유도무기 쪽 방산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네온테크나 파이버 프로, 베셀 등의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넣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박앵커의 새벽신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들려옵니다. 건설 자재 쪽 힘들었는데 회복할 여지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어제 틱톡샵 이야기 있었죠. 해외 직구에서 중국의 약진이 도드라지고 있는 최근입니다. 한국이 해외 직구한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그 절반을 바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불프나 사이버 먼데이에 미국이 불프를 열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웃었어요. 틱톡샵이나 쉬인과 같은 업체들의 주문이 증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커머스가 알리, 테무, 틱톡샵 등을 내세워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최근이고요. 가품 문제, 품질 문제, 배송 문제 등이 있었긴 했는데 알리가 국내에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샵이 국내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해주는 레브코퍼레이션이 장 후반에 급등했고요. 광고나 마케팅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쪽 이슈도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수급 쏠림이 나타날 여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야기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좀 좁혀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요즘 저희가 매번 같은 얘기에 추가되는 뉴스만 정리하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섹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딱 이렇게 쌀쌀할 때가 되면 항상 배당주, 증권주 이런 쪽에 또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증권주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연일 신고가 랠리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쪽도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증권주들이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증권지수도 연초 대비해서 20% 넘게 올라갔고요. 이 주요 증권사들을 모아둔 ETF도 역시 올해 25%가량 올라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도 시가총액 1위라고 볼 수 있는 이 미래에셋증권이 어제 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올해 들어서는 25%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증권주들 흐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짙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대표적인 5대 증권사가 될 텐데요. 모두 다 일단 20% 내외의 상승세 올해 들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이 부분들이 더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은 10% 넘게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의 또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한국투자증권인데 이쪽도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흐름이 우상향하긴 했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좀 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겨울이 왜 증권주의 계절일까요? 그 이유들을 좀 볼 텐데요. 우선은 지금 상황 자체가 증시가 좀 화랑이고 거기다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적도 같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이렇게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그리고 IB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겠죠.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면서 브로커리지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거고요. IB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실적 향상을 기대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 10월 달에 46조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두 달 사이에 다시 53조 원까지 50조를 넘어섰다라는 것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이 PF 쪽이 증권주들에게는 굉장히 리스크였는데 이것도 다소 좀 완화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소 완화고 해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증권가의 보고서들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 요인과 리스크는 함께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기대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증권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간 순이익 전망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요 증권사들의 합산 순이익 보면요. 3조 2,700억 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B나 트레이딩 사업의 부문의 실적도 각각 올해보다 내년에는 12%, 24%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수치만 보더라도 예년보다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 배당이라고 하면 증권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당금을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른 채로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깜깜이 배당이었는데 그러니까 12월에 배당나기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정하고 내년 3월에는 주주총회를 하고 4월에 배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지 모른 상태에서 그 종목을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굉장히 저평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거든요. 이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배당금을 확정하고 나서 배당일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당, 후투자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배당 절차가 변경되면서 증권주에게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배당의 시차가 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잘 활용을 한다면 배당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증권주들은 각각 주주 환원 정책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배당일이 결정이 되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앞서 증권주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5대 증권사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좀 유리하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B 사업 부문의 영업수익이 경쟁사 대비해서도 훨씬 높기 때문이고요. 내년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5%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공개나 IB 부문의 호조로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었고 내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주력 사업 부문들의 수익성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권가에서는 한국금융지주를 꼽고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춥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밖에 나오면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춥다, 진짜 춥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상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겨울 말 그대로 북극 한파다라고 합니다. 최강 한파라고 하죠. 이 뒤에 있는 사진은 여의도 한강변에 있는 고드름이 언 모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추위, 한파 경보부터 한파주의보까지 발령이 된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 10월 저점을 찍고 나서 우상향하면서 두 달 사이에 주가가 10%가량 올라갔고요. 예스코홀딩스도 도시가스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4분기에 가스 사용 성수기이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석유 스토브 생산 업체인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 매출의 36%가량을 차지하고요. 북미나 중동 쪽에도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패딩이라던가 두꺼운 옷을 많이 찾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겨울옷이 더 비싸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OEM 관련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호빵인데 겨울철에 호빵이 좀 잘 팔리니까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광동제약은 감기약을 판매하는 회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근에 이쪽에서 아직까지 큰 시세는 없지만 계절성 테마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게요. 네, 다양한 분야 이야기 전달드렸고요. 이에 맞춰 전략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섹터와 종목 분석까지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우리장은 드디어 양도세 이슈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료 노출 때문일까요? 일단은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밤사이
뉴욕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국내도 어제 하락이었으나 내용은 괜찮았단 말이죠. 오늘 좀 기대하고 남은 장이 오늘까지 해서 이제 4거래일밖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네,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시초에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주가 좀 밀렸을 때 담아보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럼 오늘 이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양도세 보도 자료를 봤는데 좀 헷갈리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순간 헷갈린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저도 이제 해석하는데 그래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어렵게 해석이 나와가지고 이 관련해서 뭐 내년도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분봉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양도세 이슈 나오자마자 막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사는 바람에 이제 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이게 양도세가 틀렸나라고 해서 다시 막 팔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만큼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에 임하시게 됐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 살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반도체 시세에 이어서 쭉쭉 나오고 2차 전지도 그래도 적정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의 그런 이제 달콤함이 꽤나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포스코 그룹주도 포스코 이제 DX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전히 그래도 2차 전지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모아가기 좋고 내년도 바라보면은 크게 이제 바라보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도세 이슈에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호재성 이슈를 그다음에 내년 펀더멘탈은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으로 오르게 되면서 뭐 2,800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산타는 사실 저는 이미 오고 있고 이미 이제 갈 준비만 언제 좀 천천히 가시길 좀 바라는 부분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큰 악재보다는 무리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한 번에 이제 100주 살 거 70주 30주씩 잘라서 사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가 여기저기 집을 돌면서 반도체의 선물 하나, 뭐 바이오의 선물 하나 이렇게 톡톡 주고 계신 느낌인데 잘 돌고 우리 지수가 더 좀 올라가주길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좀 나쁘지 않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바이오 쪽 들어가 볼게요. 확연히 이제 저희가 진짜 어지간하면 바이오 쪽 브리핑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앵커들이 동일해요.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이제 분야가 다 달라서 조금 스토리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 브리핑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쪽이 주도주로 나름 한 켠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바이오 쪽에서 탑픽을 골라주신다면요. 네, 탑픽이 벌써 나왔는데 일단 탑픽 말씀드리면 저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집중을 하고 어제 보시면 신약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날 기업들도 꽤나 존재를 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에로 관련된 기술 수출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들이 꽤나 또 각광을 갖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쭉쭉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봤었을 때 시장은 여전히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바이오 쪽도 충분히 시세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일단 저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들 먼저 주목을 하고요.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로 나왔을 때 펩트론과 ABL 바이오가 트레이딩하기 조금 더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는 막상 이제 패를 깠을 때 별게 없던 거지 그 전에 시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JP모건 헬스케어 이전에 나오는 시세들이 집중을 하고 딱 시작과 동시에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이오는 매번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패를 까보기 직전에 가장 동트기 직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서 펩트론과 ABL 바이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세티론 그룹주들이 이제 막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주가 등락폭이 심한데 어제 이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꽤나 이제 긍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말고 바이오 쪽 집중을 별도로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세트리온 한 번 정도 관심 가지면서 공매도 잔고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쇼커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성장성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크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세트리온도 꽤나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내년까지 긍정의 시각 유지해 주셨는데 진만쌤도 동일하게 말씀 주셨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펩트론, ABL 바이오 얘기 주셨습니다. 어제 펩트론이 또 시장에 모멘텀을 받고 강한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네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 다음은 저희 증권주 이야기 정말 오랜만에 하는 느낌인데 물론 저희가 삼성그룹주로 따로 했을 때 삼성증권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주 전반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다시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ETF 등의 효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 투자자들이 그렇게 막 매력을 느끼는 섹터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 증권주를 별로 좋아하시진 않을 겁니다. 약간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좀 네. 도파민 중독처럼 이렇게 강한 섹터 시세가 네. 있었던 쪽을 관심 두니까요. 네, 그죠. 사실 이제 뭐 포트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게 더 맛있어 보이니까 그거는 뭐 사실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투자도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일부 투자는 분명히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고 파는데 이제 그 수혜는 누가 받을까? 사실 이제 이런 모든 것의 이제 수혜는 증권사들이 좀 받아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ETF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ETF들의 이제 운용 수수료가 꽤나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들의 호실적을 이제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증시가 메말라서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살짝 이제 시장이 냉각됐었을 때 이제 지금 뭐 사실 유동성이 완전히 메마르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증권사들이 피해를 많이 입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증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구간은 증권사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증권주들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10에서 20%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두 종목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키움증권은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증권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이제 키움증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국투자증권 사실 ETF가 워낙 많이 출시되고 ETF가 단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파생상품 쪽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증권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제 배당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랜덤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률에 대해서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정부 특성상 지금 이제 배당 성향을 줄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슈가 나오기 직전에 나왔을 때 그런 시세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손이 느려서 이런 트레이딩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럼 이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은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키움증권과 함께 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한국지주,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네요. 증권주까지 살펴봤고 이커머스 쪽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이거저거 준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무나 알리나 틱톡샵이나 중국 이커머스의 엄청난 열풍은 사실 뭐 작년부터 해서 미국 그리고 이번에 한국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얘기를 주셨었고 물류 택배 쪽으로 말씀 주셔서 수익이 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틱톡샵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이제 광고 마케팅 쪽을 보고 있어요. 요 중에서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연결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는 이제 사실 좀 시장이 좀 애매했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쪽 테마 쪽으로 이제 돈이 좀 많이 돌았고요. 사실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틱톡과 이제 연계돼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막 이제 나오면 상한가도 가고 이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는데 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커머스 쪽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한국 이커머스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쿠팡은 이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스닥 쪽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뭐 11번가는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이마트나 SGC 이마트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외산 이제 이커머스들의 성장이 사실 이제 뭐 국내 시장 뭐 실제로 이제 나온 유통에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시청자들의 입맛 혹은 이제 그다음에 그런 구매자들의 입맛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커머스들의 성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성 자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코로나 초기 때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너무 지금 테마가 난잡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한 번 정도 시세를 봤다가 거기서 이제 진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한 번에 사시지 말고 100주 살 거 50주씩 두 번 사시거나 70주, 30주씩 샀었을 때 그래야지만 덜 먹더라도 이제 수익
만큼보다는 이제 승률이 많이 높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매력적이다만 항상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카페24가 그래도 의외로 이제 구글 투자 이후에 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일선 타고 쭉 올라가기도 실제로 이제 너무나 많이 협업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찐수해주는 카페24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레뷰 코퍼레이션 어제 이슈가 꽤 되던데요. 네, 요게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 나오면서 이제 내가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광고들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실상 이제 테마성 이슈로는 보이가 실제로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직접 수혜보다는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의 이런 여러 가지 유통 물량이 잠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수혜도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사실 레브 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좋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카페24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내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 집만 스픽은 네, 오늘 진마스픽은 이제 패스입니다. 네. 패스입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AS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넣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의 추가 관세 상향 검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내 연결고리를 했을 때 또 자동차 부품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는데 그러면 말씀 주셨던 뭐 SL, 화신, 뭐 HL 만도, 아진산업 저희 자동차 부품 얘기를 한 1주, 2주 사이 많이 주셨단 말이죠. 네. 요즘 종목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은 어제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어제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이제 기아와 현대차가 또 한 번의 또 매물 소화를 어제 또 이제 시장이 좀 밀림으로서 못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또 한 번 시세가 나오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현대차와 기아가 가지 않으면 이들은 가지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사실 종속된 관계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액션들이 봤었을 때 얘네 둘이 갔었을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못 갔을 때 이제 밀림도 꽤나 이제 좀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둘의 매물 소화를 보고 추가적인 시세를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어제 말씀드린 이제 와진산업이나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금요일이고 월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감안하면서 오늘 포트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네. 토끼 해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당근룩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이 이런 당근의 기운을 받아서 당근 같은 선물을 좀 받는 그런 수익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맛생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